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2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만원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시켰고요. 그 해령 실리콘하고 티플렉스하고 맥커스 이렇게 세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투자 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제가 했던 방식이 가능성이 높으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라도 수익을 높이는 쪽에다가 집중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그 불안하니까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막 손절하고 뭐 긴장을 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잃지 않는 매매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상황 봐서 추가로 100만원 해서 한 종목에 200만원 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잃지 않는 데 좀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시장이 너무 그 불안정해서 이 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맥커스, 해령실리콘, 티플렉스 각 200만원씩 편입을 시켰습니다. 조금 길게 본다는 관점으로 지금 그 대응을 하는 겁니다. 분산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좋은 우량 종목 쪽으로 잡아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홀딩을 해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매매를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또 하락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문제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반군들하고의 어떤 그 포격 같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휴전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그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에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와가지고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훈련을 핑계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벨라루스의 그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가 그 나눠지는 그 국경지대에 지금 러시아군이 와갖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훈련이 오늘 원래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러시아군은 철수하기 싫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가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곧 침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전쟁 억지 효과로 미군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21일이면 2월 23일쯤 침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뿌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23일로 공격하기가 좀 뻘쭘하죠. 23일로 공격할 거라고 막 소문 내놨는데 23일날 공격하면 너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쉽게 지금 못 들어가고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침공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위협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이었던 것은 금요일날 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하락을 했는데 미증시가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살아났습니다. 거의 한 뭐 1% 정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한 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도 조금 내려왔고 그다음 금 가격도 1910까지 갔다가 지금 1890으로 다시 안정을 취한 것 같고요. WTI 그 유가도 89.47달러로 이게 92달러 정도 갔었는데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금 가격하고 국제 유가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국내 증시가 시작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1% 정도로 상승을 하고 금 가격하고 국제 유가가 내려오니까 전쟁 위협이
좀 낮아졌다 해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상승 반전했죠.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금요일날 우리 코스닥 지수가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빠져버렸거든요. 나스닥 보시면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저점 부분까지 거꾸로 내려와 버렸죠. 우리 증시가 위로 올라갔는데 얘는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역방향이 돼 버렸는데 이게 그 하락 출발했는데 선물 지수가 안정을 찾고 상승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라든가 유가가 안정을 찾으니까 다시 밀어 올려 가지고 분봉으로 보시면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끌어올려서 상승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매도하다가 매도량을 확 줄이고 기관이 약간의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은 뭐 투자 주체별로 매매가 많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이제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매도세가 줄어들어서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오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런 그림 정도 나오면 윗줄기라고 당연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전쟁 위협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 침공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의 어떤 결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어떤 문제 같으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뭐 시장에 반영됐다 그러면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에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전쟁은 좀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포격전이 일어났다 이러면 겁나게 버리니까.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거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선물지수 잘 가고 있다가 만약 미증시가 하락하고 시장이 전쟁 위협이 높아진다 그러면 또 바로 또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예측해갖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현상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거기에서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어떤 분이 댓글에 제가 잡는 종목들이 종목 선정을 너무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막 상승할 때 이때였 언제더라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할 것 같다고 여기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풀배팅으로 종목을 보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에 제가 잡은 종목이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손실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목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걸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차트 그림 보고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뭐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을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수가 휴마시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가 그다음 여기서 뭐가 예상이 됐냐면 유럽하고 미국 쪽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오미크론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할 것 같다 해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때 10,000명이 안 될 때여지시면 돼요. 이게 만 4-5만 명 넘어가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잡았고요. 그 다음 잡으면 이제 거의 한 이런 정도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출 때도 있는데 대체로 제가 하는 종목들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매매를 한다는 그걸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리면 손절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왜 계속 뭐 엉뚱한 거 잡고 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런 의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전자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였었어요. 지금 이제 밀려버려가지고 꼬리가 달려서 보기가 좀 안 좋아졌지만 잘 나갔었습니다. 얘가 그냥 2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KCT가 대장격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뒤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쪽하고 중국 쪽에 전자 지갑 뭐 디지털 화폐, 이 가상화폐에 대응하는 어떤 국가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전자화폐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관련주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이 뭐 별 변화가 없죠.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그 다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를 넣거나 어떤 용역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 전부 다 한국컴퓨터라는 회사의 자회사들입니다. 대체로 은행 같은 데 가면 그 현금 지급기 같은 이런 장비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전자화폐 쪽이 상용화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수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올라가고 이런 의미입니다. 막 끌어올리면 올라갔다가 또 던지면 또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나 저같이 이제 손이 느린 사람은 이미 올라간 거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빠질 때 보면 이미 툭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대응하니까 손절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도저히 박자를 못 맞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잡은 종목 세 종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 잡은 기준은 실적을 보고 매매했습니다. 일단 그 제가 매매한 종목 중에 첫 번째는 매커스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제가 매매할 때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실적이 좋아졌느냐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유동 주식 수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940만 주 정도니까 맘만 먹고 뭐 단계 올린다면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자일링스 그 사이 어떤 뭐 국내 그 총판인가 뭐 하여튼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일링스사가 어디하고 합병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요. 뉴스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거든요. 2021년도에 지금 매출이 1,400억인데 그 전해를 보면 거의 한 900억대 정도, 못 나올 때는 한 500억대 정도죠. 이 정도 나오고 있다가 1,400억대로 매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95억 하다가 250억이면 엄청나죠. 두 배가 더 넘게 지금 늘었다는 얘기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탁월하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만약 간다면 올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좋게 봤고요. 그다음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쪽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차트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눌렀다가 들어올렸다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확대돼 버렸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가 이게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지수가 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봐도 거의 뭐 최고점 수준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9,000원대 정도만 벗겨내면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200만 원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잡았던 게 그 해령 실리콘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계속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매수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손절했다가 또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얘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느낌이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좀 살짝 나왔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유동 물량도 뭐 860만 주니까 괜찮죠. 충분히 괜찮고요. 그다음 이 실리콘 쪽이거든요. 그 해룡 실리콘입니다. 원래 이 종목 이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전쟁 관련주였어요. 방독면 만들 때 그 실리콘 들어가기 때문에 해룡 실리콘 해가지고 그때는 전쟁 관련주 그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요즘은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이런데 뭐 공기 같은 거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나 뭐 2차 전지 쪽이나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그리고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매출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죠. 과거에 비교해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었고, 그래서 매크스 보다는 조금 가지만 거의 뭐 괜찮은 수준으로 나온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원전 관련주 움직일 때 따라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에너토크 지금 보시면 얘가 대장격이거든요. 지금 에너토크 쫙 당겨 올릴 때 해룡 실리콘이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보자면 원전 관련한 종목의 대장은 에너토크다 이렇게 보면, 대장을 매매해서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같이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대장일지라도 얘는 실적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밸브 같은 이런 거라서,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매매하자면 원전 관련 테마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 대장이 누구냐 해서 에너토크다. 그러면 무조건 에너토크 사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은 항상 보기 때문에요. 실적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악재가 터져가 증시가 빠질 때는 실적 좋은 종목은 웬만하면 버티니까. 그래서 이제 돈 잘 버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얘가 대장은 못 될지라도 실적이 좋으니까 저는 이걸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에너토크 잡으면 급등하고 상한가 먹는데 딸랑 10% 먹으려고 얘를 잡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실적이 최고라고 보는 주의라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잡았던 게 티플렉스인데요. 오늘 티플렉스 잡았는데 조금 실망스럽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아마도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눌렸지 않나 싶어요. 보통 보면 이게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약간 상승했었고요. 아침에 갭으로 띄워놓고 쫙 끌어올렸다가 틀어먹고 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보통 보면 아침에 갭으로 뜨면 쫙 당겨 올려가지고 단타들 쭉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싹 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여기 좀 빠져버리면, 여기서 잡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내려와 버리면 이걸 안 들어 올려주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왜냐면 이제 아마 제 추측에 그래요. 이제 앞에 고점을 뚫고 뜨기 때문에 밀어 올리면 이 그림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급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심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급등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욱 따라 들어왔는데 뒤로 확 빼버리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차트 그림만 보고 들어왔다면 깨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갖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던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절하면서 뒤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것 같은 날 올라가 버리면 개인들이 훅 따라 들어가고 이익 실현을 해버리죠. 밑에서 잡아갖고 올라가서 여기서 팔아버리죠. 근데 올라갈 것 같은 날 눌러버리면 다 손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다 하고 나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확 당겨 올리면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당겨 올려버리겠죠. 갭으로 뛰어갖고 쫙 당겨 올려버리면은 그 단타한테 돈을 이렇게 이익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다 시켰기 때문에 손절 시켜놓고 그 갭으로 뛰어갖고 확 당겨 올려버리면 이 뒤에 끌어올리면 또 추격해서 단타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위에서 이익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는 오늘 잡았던 이유는 T플렉스도 어저께 그림이 좋길래 여기서 그림이 좀 괜찮아 보이길래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T플렉스는 뭐 스테인리스, 희소금속 해가지고 보통 분류가 그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는 보통 유니온이 대장이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같은 계열입니다. 이 회사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요. 이건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그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히토류로 중국에서 보복한다 이런 의미가 생겼을 때 미중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대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이 대장이고 T플렉스는 한 3등주 정도 보통 되는 걸로 그렇게 봤었는데요. 여기 강하게 올라갈 때쯤에 뭐가 나왔냐면 2차전지 관련한 재료 뭐 이런 뉴스를 해갖고 급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가 그때는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게 대충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 자, 유니온 그 히토류 관련주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 T플렉스가 급등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얘가 올라가긴 했지만 얘가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그 2차 전지 관련한 재료 이걸로 해서 그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그냥 히토류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인다면 유니온이 이렇게 하락해 버리면 뒤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대장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2차전지 관련한 쪽으로 재료를 본다면 유니온과 관계없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적으로 그 봤을 때 이 설명이 또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은 잘 못 잡으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동 물량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이게 2차전지 관련한 뭐가 있었어요. 그 2차전지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봤는데 얘도 실적이 괜찮게 보였습니다. 보시면 매출이 뭐 1200억, 1300억 하다가 1800억으로 급등했죠. 확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되던 회사가 160억이면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3배 정도 늘었고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착하죠. 4,500원 정도. 히토류 관련주가 못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못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뭔가가 잘 팔리니까 이제 올라갔다, 실적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이제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눌렀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깡패라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요일부터 이제 매매 전략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 테마 쪽으로 해서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다니는 매매가 아니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잡고 그 인내하면서 버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은 종목이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조금만 밀어 올리면 급등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종목. 그러니까 되게 바닥에 빠져서 사게 매수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위로 조금 더 올리면 그 박스권 상단을 뚫고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쪽 관점으로 대체로 지금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쪽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실적 괜찮은 종목 그 좀 댓글에 달라 했을 때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
한 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추천해 주시면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당장 또 이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종목도 보시면 실적이 탁월하죠. 이게 이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보시면 2021년 그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 2분기 때가 마이너스 났었는데 3분기 때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4분기에도 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떴습니다. 떴는데 갭으로 뜨니까 눌렀고, 그 다음 이제 들어올리려고 계속 노리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못 들어올리고 계속 따라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올리려고 봤는데 비트코인이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 러시아 사태가 좀 진정이 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서 올라간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비트코인도 봐야 됩니다. 이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떴는데, 이게 그 시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뒤로 밀리는 겁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빠져버리니까 뒤로 같이 따라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은 일단 좋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위로 돌아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이 종목을 잡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실적 괜찮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모으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혹시나 실적 발표 그 보신 것 중에 탁월하게 이런 느낌의 그 전해보다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있으시면은 댓글에 붙여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저도 매매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실적 좋게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을 잡아가지고 좀 길게 보는 방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일어나봐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걱정해갖고 계속 그 몸살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배팅 금액은 어느 정도 현금은 확보해 놓고 그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험 관리도 하면서 매매 대응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아지는 회사 중심으로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 따라가는 건 지금 저한테 좀 힘든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